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총 16강의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5번째 15강입니다. 강의 2개 남았는데요. 15강에서는 에필로그 부분, 행복한 주주 파이팅! 그리고 16강에서는 책 내용에서 별책 부록은 아니고, 별책은 책과 다른 부록이니까 책 내에 부록으로 써 있는 삼박자 투자법 실전 사례 부분을 16강에서 할 거고요. 15강에서는 에필로그. 그런데 에필로그 부분은 사실 책에도 한 페이지밖에 없고, 요약한 내용도 그렇게 2, 30분을 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이 15강, 16강을 그냥 한 강으로 해서 16강짜리 원래 계획된 강의를 15강만 찍기에도 또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지 마. 예전에 이효리 가수가 부른 유고거래 그런 가사 나오지 않나? 어쨌든 앞부분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제가 요즘 기억력이 나빠져서 총 요약을 이렇게 쉽게 해야 될 텐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 요약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약을 해야지 16강에서 삼박자 투자법 실전 사례가 또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1부 정보 분석, 2부 가격 분석, 3부 가치 분석이 16강 하면서 이 강의를 하루 밤에 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한 달 동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오래전에 한 거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시 공부나 이렇게 공부할 때 책을 7번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볼 때 2달에 한 번, 1회독. 두 번째 볼 때 보름 동안 2회독. 세 번째 볼 때 한 일주일 동안 3회독. 네 번째 볼 때 한 3일 동안 4회독, 5회독. 그래서 5회독은 봐야 돼. 7회독 하면 무조건 붙고, 2회독, 3회독 하면 떨어지고, 이러긴 얘기가 있어요. 시험 볼 때는 그날 시험 보는 날 당일날 기억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6강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었다면 1강부터 지금 15강을 듣고 있을 텐데, 지금 2강, 3강 일부 정보 분석의 1장, 2장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15강에서 한번 앞에서 배운 거를 쭉 정리를 해드리고 16강에서 삼박자 투자법 실전 사례를 들으면 좀 더 정리가 확실히 되는 거죠. 우리 목표는 뭐다? 지금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프롤로그,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으니까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책 제목 소개 아니면 저자 소개, 그리고 우리 절박한 성실함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자. 첫 번째 강의에서 했고,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가 책 내용이었는데, 프롤로그 부분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주에게 제가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주주는 진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주식 투자자를 우린 주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주에게 편지 형식으로 OW1H에 맞춰서, 주식은 누가 하는 거니? 스스로 결정해서 해. 어디에서 하는 거니?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 언제 하는 거니? 진지한 마음으로 지금 해. 주식 투자는 무엇이니? 열심히 공부하면 돼. 어떻게 주식 투자할 거니? 이 책 보고 따라해. 이런 걸 이제 써놨죠. 프롤로그에. 그리고는 이제 본문이 바로 시작됩니다. 1부 정보 분석, 2부 가격 분석, 3부 가치 분석. 자, 그러면 보통의 초보책에 나온, 야, 주식 투자 어디서 하는 건데? HTS로 개설을 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사고 팔면 돼. 코스피 지수는 뭔가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야. 코스닥은 뭔가요? 코스닥은 벤처기업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외국에는 어떤 지수가 있나요? 다우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어. 주식의 종류에는 뭐예요? 보통주, 우선주. 주식과 비슷한 건 뭐가 있죠?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배당은 뭔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식 투자의 초보책에 대부분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책에서든
그건 그냥 팩트인 거예요, 팩트. 저자의 의견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팩트. 팩트 체크는 어느 책이든 또는 어떤 블로그 카페에서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쓴 1부, 2부, 3부는 단순히 팩트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저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들어간 1부, 2부, 3부로 설명을 드렸고 책을 썼고, 그럼 1부 정보 분석, 2부 가격 분석, 3부 가치 분석을 왜 이렇게 총 3부로 나누었니? 첫 번째 책인 삼박자 투자법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주식 투자를 20년을 했는데요. 20년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98년, 99년 처음 주식할 때는 차티스트 도사가 많았어요. 차티스트 도사. 뭐 일목균형표를 보는 일목도사님, 볼린저 밴드를 보는 볼린저 도사님, MACD를 보는 MACD 도사님, 스토캐스틱 보는 스토캐스틱 도사님. 그래서 주변에서 성공한 투자자들한테 주식 투자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 책 하나 사봐. 그래서 차트 책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차트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 막 스케줄 매매를 하고 뭐 이렇게 단기 정보 투자 매매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열심히 정보 공부를 했어요. 공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도 스케줄 매매, 정보 매매를 했어요. 가치 투자 안 해봤니? 제가 세무사인데 뭘 안 해요, 안 하기. 경영학과 출신이고 세무사인데 뭘 가치 투자를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도 기본 베이스가 세무사로서 있고, 또 정보 매매, 스케줄 매매도 해봤고, 또 차트 매매, 가격 매매도 해봤어요. 세 가지를 다 해보니까 셋 중에 안 중요한 게 없더라. 안 중요한 게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세 가지 분석을 다 해야 된다. 만약에 정보 분석이 빠진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제 지금 강의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정보 분석이 빠진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대부분의 정보 분석이 빠진 투자자분들의 종목은 소외주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주가 탄력성은 정보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공식이라고 만든 게 있는데, 오늘의 주식 가격은 특정 시점의 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미반영 정보예요. 왜? 오늘의 주식 가격과 특정 시점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시기가 다르잖아. 오늘의 주식 가격인데 가치를 매일 평가하나요? 가치 평가 매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했던, 한 달 전에 했던 그 가치와 오늘의 주식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 왜 다른데? 가치 평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주가에 미치지 않은 미반영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치 평가했을 때는 없었던 재료 중에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미반영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미반영 정보에는 영원히 가치에 영향을 안 미치는 미반영 정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상증자 공시 이런 거죠. 무상증자 공시가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 그거를 알아야 되고, 또 시점이 달라. 가치는 매일 매초 평가하는 게 아니지만 가격은 매일 매초 거래가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가격은 특정 시점의 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미반영 정보라는 공식을 누가 만들었다?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 아니다. 워렌 버핏이 만들었다? 아니다. 바로 이정윤이 만들었다. 그 공식을 이해한다면 가격, 정보, 가치가 다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 분석을 안 한다면 정보는 특정 시점과 오늘의 그 사이 동안에 막 나온 정보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정보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는 정보가 없는 종목을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소외주를 사서 6개월, 1년 동안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심지어는 거래도 별로 안 터지는 소외주를 갖고 있을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보 분석은 열심히 했는데 가격 분석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격 분석을 안 하고 종목을 선정했다면 내가 매수하는 가격이, 종목은 좋은 걸 선정했을지도 몰라요. 재료도 너무 좋고 정보가 너무 좋고 재무제표도 너무 좋아. 그런데 차트를 안 보고 가격을 안 봤다면 얼마에 사는지를 분석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정보가 좋아. 근데 10배 올랐는데? 재무제표가 좋아. 근데 5배 올랐는데? 또는 그 반대로 정보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은데 역배열이야. 이게 무슨 막말로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나 좋은 종목이야. 재료도 소재가 너무 많고 재무제표는 너무 우량한데 1년 동안 역배열이야. 1년 동안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소리일 수 있잖아요. 노출되지 않은 악재가 있어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완전 역배열이구나. 정보 매매하는 사람들 너무 좋다고 샀는데 완전 역배열이야.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좋다고 샀는데 완전 역배열이야. 완전 역배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매일매일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와 가치를 안 보고 가격이 중요해서 가격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차트 같은 거 안 봐. 그러면 어떤 위험이 나에게 따라오냐면 너무나 비싸게 살 위험, 또는 완전 역배열로 매일매일 어떤 보이지 않는 악재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종목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 가치 분석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치 분석을 안 하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내 계좌가 빵원이 될 위험이에요. 자,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내 회사 직업 일을 잃는 거, 뭐 어디 아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뭐라 그러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 뭐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 그런 말, 아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거고 죽으면 끝이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죽는다는 건 뭐죠? 바로 계좌가 빵원이 되는 거예요. 가치 분석을 안 하면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냐면 재무제표를 안 보니까, 이게 가치 분석, 재무제표 분석을 안 하면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냐면 영업 적자 기업을 내가 사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지속적인 영업 적자, 3년, 4년 영업 적자, 또는 심지어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 볼 줄 모른다면, 또는 안 본다면. 참 웃기는 얘기가, 저도 세무사인데 제 주변에 뭐 아는 회계사, 아는 세무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회계사, 세무사 중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나 재밌죠. 제가 아는 회계사, 세무사 중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 왜일까요? 저런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제가 아는 주식 투자하는 의사분들 중에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 왜일까요? 신약개발 가능성과 그 가치를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동차 부품 회사나 완성차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자동차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유, 저런 허접 쓰레기 회사를 못하러 사. 잘 알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가장 잘 아는 직업군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이 재무제표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만으로, 재무제표 분석만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게 저는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가의 결정에, 주식의 가격 결정에 100가지의 요인이 있다면 그 100가지 중에 가장 크게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기업의 가치라는 거엔 동의해요. 하지만 가치 이외의 여러 가지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치를
본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난다는 데는 뭐 큰 수익은 그냥 적당히 날 수는 있겠지라는 생각이지만 가치를 안 본다면 재무제표를 안 본다면 영업 적자인지 확인 안 한다면 자본 잠식 상태인지 확인 안 한다면 계좌가 빵원이 될 확률이 있어요. 정보 분석 안 하면 소외주 갖고 있으면 그만이야. 가격 분석 안 하면 그냥 좀 비싸게 사면 그만이야. 정보 분석 안 하면 계좌 빵원 되지 않아요. 가격 분석 안 하면 계좌 빵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치 분석 안 하면 계좌 빵원 될 확률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가치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을 다 하는 게 삼박자 투자법이고, 제가 이번에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은 1부 정보 분석, 2부 가격 분석, 3부 가치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부 정보 분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 1장에서 정보 분석이 뭔데? 중요해? 1부 1장 정보 분석 중요해? 2부 1장 야 차트 분석 중요해? 3부 1장 가치 분석 중요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분석에서는 일단 먼저 정보 분석 중요하니? 중요해. 근데 정보의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 공개된 정보인지 안 공개된 정보인지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주가에 그 정보가 반영된 정보인지 안 반영된 정보인지 미반영 정보인지 개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슈퍼개미 이정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 중에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정보야. 공개된 정보에는 뭐가 있니? 바로 2장에 나오죠. 첫 번째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 두 번째 뉴스가 있어. 세 번째 공시가 있어. 이 세 가지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개된 정보,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어. 팩트인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면 너무나 좋은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뉴스, 공시를 열심히 보자. 이렇게 보면 정보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것들 이외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은 HTS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일부 정보 분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그룹핑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의 재료, 하나의 정보에 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걸 우리는 테마주라고 해. 테마주는 가치가 변동한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아. 다만 하나의 정보, 하나의 재료에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여. 그러면 얘네들의 가격의 움직임을 포착해 나가면서 대장주가 강하게 주도해서 나가면 그 테마주는 좋은 거니까 그 테마주를 좀 더 집중 공략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탑다운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정보 분석이 마지막에 테마 분석 실전 사례를 넣어놓은 거고, 여기까지가 일부 정보 분석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일부 정보 분석의 특징은 또 하나 뭐가 있다? 목차를 제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2부 가격 분석은 웬만한 시중의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책들하고 목차가 비슷하겠죠. 3부 가치 분석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웬만한 가치 분석 책들, 재무제표 분석 책들하고 목차가 비슷하겠죠. 근데 일부 정보 분석은 그런 목차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책 중에 정보 분석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시스템화, 정렬화, 정돈화 시킨 게 바로 일부의 목차예요. 그래서 일부의 목차를 아마 지금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정보 분석을 개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정보 분석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부 정보 분석은 그런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일부의 정보 분석을 넣고 2부의 가격 분석을 넣고 3부의 가치 분석을 넣은 이유가 뭐니?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보 분석이고 제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 분석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분석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가치 분석을 꼽을 거예요. 왜? 계좌 빵원될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가치 분석이니까. 하지만
목차는 그러면 정보 분석, 가격 분석, 가치 분석으로 만든 이유는 뭐니? 바로 이 책의 제목이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이에요. 왕초보. 왕초보가 이 책의 내용을 읽어. 가치 분석을 앞에 놨다면 딱 보고 회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에이씨 이게 무슨 왕초보 책이야. 2부를 맨 앞에 놨다면 뭐? 양봉? 음봉? 이평선? 추세? 변곡점? 에이 이게 무슨 왕초보 수업책이야. 그런데 1부를 맨 앞에 놓으면 뭐 증권사 리포트 사이트,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 뭐 검색, 뭐 생활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활 속에서 뉴스를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마트에 가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가장 쉽게 읽힐 수 있는 게 일부의 정보 분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정보 분석을 앞에 놓고 그다음 이제 2부에 좀 더 쉽게 읽히는 사실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엄청 어렵잖아요 내용. 그런데 2부에 있는 가격 분석은 그래도 주가가 막 움직이는 데는 우리 심리가 들어가 있고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3부보다는. 그래서 2부에 가격 분석이 있고 3부에 가치 분석이 있는 거죠. 자, 1부 정보 분석 목차 얘기했으니까 이제 2부 가격 분석의 목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역시 앞부분에 왜 가격 분석을 하는지,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한지, 차트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게 1장이죠. 2장에서는 야 차트도 차트지만 차트가 결국은 가격을 점으로 찍은 거, 그 점을 연결한 선 이게 봉차트이자 이평선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뭔데 가격이 주식시장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격은 모든 상품시장, 서비스시장, 생산시장, 생산요소시장 모든 데 가격이 있어.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데? 수요 공급 이론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가격은 수급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수요 공급 이론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3장에서 봉에 대한 봉 차트를 설명하고 4장에서 이평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추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6장에서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하고 7장에서 거래량에 대한 설명을 하고 8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차트 4가지 역시 실전적인 내용을 마지막 8장에 담았습니다. 그게 2부의 내용이에요. 2부의 내용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초보자용 차트 내용보다 쉽게 해놨어요. 어느 부분이 가장 쉽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범위가 100이라면 저는 범위 50을 좀 더 깊게 쓰고 싶어요. 다른 초보자 책이 400페이지짜리면 제 책도 400페이지예요. 그런데 범위는 다른 초보자 책의 절반이에요. 범위는. 근데 페이지가 똑같다는 얘기는 내용이 50%의 범위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잘라낸 50%는 제 생각에 중요하지 않냐? 특히 초보자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면 선물 옵션.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유명한 초보자 책들 보세요. 선물 옵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선물 옵션은 주식 투자 5년, 10년 한 분들도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과감하게 뺐죠.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왜 몰라요? 왜 몰라? 저는 해외 선물까지 다 마스터한 사람인데 마스터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다 실전 경험을 했죠. 해외 선물도 하고 국내 파생시장 선물 옵션은 뭐 엄청 거래 오래 했고 해외 선물까지도 매매를 한 사람인데 뭘 몰라요. 어느 누구보다 잘 알죠. 하지만 제가 잘한다고 해서 책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왕초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뺐고 또 하나는 보조지표 부분을 과감히 뺐어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또는 MACD, 스토캐스틱, RSI 이런 거 다 뺐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왕초보들은 봉차트, 이평선, 거래량 이걸 기본으로 추세와 변곡을 예측하면 되고 그런 예측 방법으로 패턴 분석이 있어. 그게 다예요. 왕초보들한테는. 굳이 어려운 보조지표까지 놓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장에는 오히려 뭐 보조지표 설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4가지 차트의 유형을 개념적으로 실전적으로 넣어드린 거죠. 여기까지가 2부. 마지막 3부. 가치 분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니? 가치 분석의 구성은 사실은 보통 초보책보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일부 정보 분석이 가장 쉬운 이유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문이 아니야. 2부 가격 분석도 어찌 보면 차트학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3부 가치 분석은 얼추 절반이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절반이 뭐예요? 가치 분석의 80%는 회계학이에요. 왜? 가치 분석 도구가 뭐예요? 결국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 분계부터 시작해서 분계장으로 가서 원장으로 가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그 원리는 회계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선 회계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나 중급회계 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런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들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3부의 가치 분석 또는 보통의 책들 재무제표 분석, 주식 투자하려면 재무제표를 봐라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회계학 내용이에요.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될 회계학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잖아요. 학문.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쉽게 설명한다는 건 있을 순 없고 아주 개념들을 다 빼버리면 쉽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공시로 난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공시로 난 재무제표에는 분명히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현금흐름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현금흐름표를 보기 위해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제 3부 가치 분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현금흐름표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안 보면 못 보잖아요. 공시에 나온 재무제표 못 보면 가치 분석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더 쉽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3부는 이 책을 1부, 2부, 3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디니? 3부. 어쩔 수가 없다. 회계학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3부 가치 분석의 목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 1부는 가치가 뭐냐? 1부에서 1장은, 죄송합니다. 3부에서 1장은 가치가 뭐냐? 1부 정보 분석도, 2부 가격 분석도, 3부 가치 분석도 모두 1장은 그게 뭐니? 정보 분석이 뭐니? 가격 분석이 뭐니? 가치 분석이 뭐니? 1부 가치가 뭐냐? 이제 2부에서부터 우리가 회계학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부에서 회계의 기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분계까지 2부에서 회계의 기본. 2장에서 회계의 기본. 3장, 4장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5장에서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서 마지막 7장에서 뭐가 나오나요? 바로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은 8장이고 7장에서 재무지표, 가치지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3부의 머릿말을 썼어요. 각 부 앞에 머릿말이 있잖아요. 3부의 머릿말에 뭐라고 썼냐면 정보 분석과 가격 분석에 비해 3부 가치 분석은 어렵습니다. 인정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1장 가치란 무엇인가를 보고 7장 재무지표, 가치지표 보고 8장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을 먼저 봐라. 2장부터 6장까지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 2장부터 6장에 뭐라 그랬어요? 2장 회계의 기본, 3, 4장 재무상태표, 5장 현금흐름표, 5장 손익계산서, 6장 현금흐름표. 이 2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회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용어가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쉬운 용어로 바꿀 수도 없어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쉬운 단어로. 학문이니까. 그래서 3부는 어렵다. 어렵다고 느껴지면 1장, 7장, 8장을 먼저 읽어라 라고 머릿말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3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에필로그 하는 강의인데 왜 이렇게 다 했냐? 에필로그가 뭐예요? 결국은 행복한 주주가 되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에필로그에서 정리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선물 줄게요. 마지막 선물 줄게. 마지막 선물이 뭔데? 3박자 투자법에 의한 실전 사례를 부록으로 첨부할게. 그래서 지금 이 15강이 끝나고 16강에서 3박자 투자법 실전 사례를 강의하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선 종목 선정을 실제 해야 돼요.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에 의해서 해요. 이 종목 진짜 좋네? 왜 좋아? 난 이게 이래이래해서 이 종목이 내 눈에 들어왔어. 이러이러한 투자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정보가 있어서 또는 주가가 되게 메리트가 있네 정배열에 또는 기업 가치가 완전히 저평가 우량주야 또는 야 내 친구가 말하는데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좀 사? 하고 쏘곤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진 이유야. 그러면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가지면 무조건 사야 돼요? 관심 가져갖고 무조건 사면 그건 뭐다? 과소비예요. 과소비. 백화점도 아니고 여러분들 계좌 중에 백화점 계좌 있어요. 백화점 계좌. 백화점 계좌가 뭐예요? 한 1억 하시면서 한 30개 갖고 있는 게 백화점 계좌예요. 백화점 계좌.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1억 하는데 30개 있는데 백화점 계좌라고 하는데 다 같은 백화점 계좌는 아니에요. 1억 하는데 30개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백화점 계좌, 어떤 분들은 이마트 계좌, 어떤 분들은 다이소 계좌예요. 다이소 계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우량한 종목 위주로 많이 갖고 있는 건 백화점 계좌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부실한 1,000원짜리 기업 가치 시가총액 500억짜리 이런 것만 30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1,000원에 하나 다이소죠. 다이소. 그래서 싸구려 저가주만 갖고 있으면 다이소 계좌. 그래도 좀 우량한 애들 갖고 있으면 백화점 계좌. 그 중간은 마트 계좌. 이렇게 농담처럼도 부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계좌가 만약에 백화점 계좌, 다이소 계좌라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다? 야, 관심 있으니까 무조건 살게. 그래서 막 산 거예요. 막 산 거. 관심을 갖게 됐으면 분석을 해야죠. 분석. 어떻게 분석해요? 지금 실컷 봤잖아. 삼박자에 의해서. 그 기업의 정보가 뭐가 좋은 게 있는지. 그 기업의 현재 가치가 어떤지.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보 분석, 가치 분석, 가격 분석. 이 세 가지를 삼박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박자로 다 보면 종합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사러 다녀요. 차. 우리가 차를 살 때 뭘 봐요? 차 가격이 적당한지. 아니 5억짜리, 3억짜리 차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산 5천만 원, 1억 사이에 적당한 차인지, 차 예산하고 적합한 가격인지. 그 다음 차가 튼튼한지. 한번 시운전을 한번 했는데 시동도 꺼지고 그걸 왜 사요? 차 튼튼한지. 또 디자인이 이쁜지. 사실 저는 빨간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제가 차를 선정했던 유일한 기준은 그거였어요. 빨간 차. 근데 빨간 차가 유일한 기준이라기보단 최고의 기준이었고,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가치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차를 선정했을 때 3박자를 맞췄다면 첫 번째는 차 색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차 색깔. 두 번째는 가격이 그냥 제가 생각했던 예산의 가격. 세 번째는 그래도 좀 튼튼하다는데 이렇게 들었던 차종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백을 사든 옷을 사든 여러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게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졌니?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가졌는데 관심 가진 종목을 정보, 가격, 가치 분석을 하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좋은 의견이 나왔다면 매수하면 돼. 그게 바로 매수 결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6강으로 구성된 강의 중에 15강 강의, 에필로그 겸 앞부분 총정리, 마지막 한 강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16강은 책에 있는 부록 실전 투자, 삼박자 투자 실전 사례 부분을 마지막 16강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5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